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페플 코리아 팟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박동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랑, 그 다음에 저희 운영위원이 되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고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방기현님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름으로만 나왔고 거의 녹화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짧게 줌 녹화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님과 함께 또 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거는, 요겁니다.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개발자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는, 공개를 하는 이제 설문조사 자료가 있는데, 제프레인지도 있었지만은 저희 이번에 스택 오버플로우 걸 좀 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걸 지금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 뭐 이거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활동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깃허브 연동이 돼 있으니까 계정 가입은 뭐 한 7년 전에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뭐 질문 올리고 답하고 이런 거 일도 없죠. 기현님 혹시 스택 오버플로우 좀 쓰시나요? 답변을 달아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고요. 질문하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찾는 질문이 이미 다른 사람이 찾는 질문 확률이 95% 음, 이상이고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할 정도 됐다 하면 너무 이상한 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선구적인 걸 하고 계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뭐 대부분 아니면 또 너무 오래된 맞는 걸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것 자료가 같아요. 좀 없다거나 그런 거. 네, 그러면은, 자, 오늘 볼 조사는 사실 여기 되게 이것저것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버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다. 디벨로퍼 프로파일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뭐 개발자 생태 이런 쪽인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쓱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뭐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 학습, 그다음에 개발자 커리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테크놀로지는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기술을 요즘 좀 신경 쓰고 있나 이런 내용이었고, 또 이제 직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다들 관심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고용이라던가 보통 어느 정도 규모나 어떤 특성을 가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저희도 기술 스택에 따른 연봉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약간 좀 살펴보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펄체이싱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좀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까지 살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스택오플로 사이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통계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 개발직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가, 그다음에 이 개발자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라는 부분을 보면은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저는 약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론으로 진행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냥 오늘 시간 되게 짧게 녹화를 할 거라서 많은 부분을 보진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 저희 바로 디벨로퍼 프로파일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좀 살펴보려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에듀케이션 앤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학습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페리언스라는 부분, 이제 초기, 중기 커리어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두 개는 생략하고 디벨로퍼 롤, 개발자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던가 특성화 이런 쪽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에듀케이션 반 넘어가시죠. 마침 또 이제 기현님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조예가 있으시니까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most developer have first, secondary education 보통 2차 교육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에듀케이션 어테인먼트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7만 건이면 사실 제가 볼 때 되게 많은 응답이 여기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 개발직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제 마스터 디그리니까 저희 석사 학위겠죠. 그 다음에 보면 PhD가 닥터 디그리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학습 코딩에 입문한 단계는 어떻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어, 세컨더리 스쿨, 그 다음에 떤 학부, 2년제 대학 뭐 이런 쪽이라고 저는 일단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드를 배울 때도 코드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학사학위가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보면은 전체에서는 이렇게 이 초등교육이라고 할까요? 초등교육이 되게 낮은데 코딩이 아무래도 좀 최근에 많이 붐이 좀 와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좀 약간 인정받는 이런 직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교육이 되게 높아졌다는 게 저는 약간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아, 미국부터 시작해서요. 한 근 10년간 그 의무 교육으로 이제 들어온 학교들이 꽤 많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부터 간단한 원리를 시작해서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점점 아마 해가 지날수록 아래 프라이머리나 혹은 이제 세컨다리에서 굉장히 퍼센트가 높아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도 2015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2018년 내지 19년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중학생들은 뭐 간단한 이제 엔트리라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언어는 이제 스크래치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파이썬 요즘 중학생들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파이썬만 할 줄 알아 하면 우리 아들도 해요라는 소리를 혹은 음, 우리 딸도 해요라는 소리를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렇군요. 다들 파이썬 고인물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음. 그다음에 에듀케이션이 저 하나밖에 없네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러닝 투 코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러닝 투 코드. We see the learning how to code is very unique experience. 코딩 배우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약간 특별한 경험이긴 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learning to code online increase from 60 to 70% over year and year. 그러니까 매년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저도 사실 학부생 시절에 저희 한참 또 무크 같은 거 붐이 일어가지고는 MIT도 자기네 수업을 공개하고 뭐 코세라라는 플랫폼이라던가 또 edX도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졸업할 때랑 지금의 비교하면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응답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연령별 분포를 좀 먼저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under 18 years old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라던가 이제 성인 바로 아래쪽까지 갔을 때 대부분 온라인 리소스를 사용한다. 아무래도 다들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코र्스 or certification 어떤 자격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비중이 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제 온라인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스쿨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유니버시티 컬리지 고등교육이죠. 고등교육의 비중이 확실하게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격증도 오히려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딱 이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OJT 같은 것들, 언더 잡 트레이닝 같은 것도 신경을 쓰게 되죠. 뭐 인턴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비중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고등교육의 졸업이라던가 그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이쪽 34세까지로 가게 되면은 여전히 온라인 리소스는 1등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도 비중이 높네요. 여전히 쭉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책에 대한 거, 피지컬 미디어 이런 게 비중이 좀 더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네 역시 잡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실히 점핑이 좀 많이 됐네요. 책이랑 잡 트레이닝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에 안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나이 같은 경우 아니면은 어떤 직무를 바꾸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나이대라고 하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북앤 피지컬 미디어가 압도적으로 확 커지는 걸 좀 볼 수 있네요. 되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지표인데 더 이상 온라인 리소스에 어떤 시간을 못 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현님은 이 부분 이런 변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35세에서 44세면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하는 게 당연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과 같이 정리된 문서에서 뭔가 자료를 찾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 저는 분석하면서 재밌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온라인 리소스에서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미디엄 같이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마이크로 플랫폼들이 있죠. 트위터도 뭐 해당할 것이고요. 그런 데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 정말 어린 계층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년 계층까지 거의 변함없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개발자는 일단 검색해서 안 나오면 개발자를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라는 좀 합리적인 또는 약간 개인의 의심이 있습니다. 음, 그 외에도 이제 자격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마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렇죠. 어쨌건 어떤 수료증 같은 게 있으면은 입증하기 좋잖아요, 아무래도. 음, 네. 그러면 역시 약간 이렇게 피지컬 미디어가 이 나이대에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건 어떤 매체 친화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매체도 매체고요. 그리고 일단 인터넷 같은 데서 정보를 찾으면 이제 비순차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정보를 이제 얻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일명 네. 파고타기라고 하죠. 네, 이해했습니다. 연령대를 좀 높여볼까요? 그러면 이제, 콜리그의 비율, 그러니까 직장 동료의 비율은 좀 유지가 되면서, OJT도 거의 똑같은 수준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응답자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퍼센티지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대로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북과 피지컬 미디어가 좀 더 높아진 걸 보면은, 기현님 예측과도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매체 친화성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되게 오랫동안 커리어를 유지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 리소스의 비중이 거의 이제 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제 새로 어떤 이 커리어에 진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70% 이상이 됐었지만, 되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온라인 리소스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 어, 그렇죠. 다들 뭐 서재 하나씩 있고 이런 느낌일까요? 서재에서 필요한 책 하나 뽑아가지고 살펴보고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네,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포는 지금 그럼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전체를 한번 좀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ll Response라고 보면은 역시 이제 온라인 리소스의 비중이 일단 제일 높긴 한데 스쿨과 북 이렇게 고등교육과 이제 어떤 서적 물리적인 물리 매체들에 대한 게 높고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쓴 게 OJT 같은 것들은 직접 좀 높게 나오는 데 반해서 콜리그 직장 동료에 대한 게 좀 낮게 나오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들이 사실 일할 때 혼자 일하지 않고 보통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적은 규모든 대규모든 팀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가 쓰는 스택을 좀 따라가는 경우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비중이 높지 않나. 그래서 서로 약간 선순환 일으키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약간 시키는 업무라던가 이런 업무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아마 같은 이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이제 각각 쪼개서 할당하기 때문에 동료와 내가 하는 일이 그다지 겹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겹치지 않는 경우 많이,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플랫폼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각 플랫폼 담당자분들마다 맡은 업무가 좀 다르거든요. 안드로이드랑 iOS는 아주 똑같이 개발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리소스를 많이 쓴다라는 걸 알겠고, 온라인 리소스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보면은, 네, 5만 건으로 약간 좀 떨어지긴 했네요, 확실히. 온라인 리소스 안 쓰는 분 대답 안 하셨나 봅니다. 정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세팅 중이시면 아직 안 키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리소스, 이제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온라인 리소스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역시 테크니컬 더큐멘테이션, 매뉴얼 중요하죠. 매뉴얼 아니면 공식 문서 아니면 또 이제 한참 또 뜨고 있는 거면 다들 책 여러 개 쓰시니까 뭐 가령 저 같은 경우 타입스크립트 책 한 두어 권 가지고 있고 또 요즘 또 한참 뜨고 있는 러스트라던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번역서들 출간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좀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역시 스택 오버플로우 많이 쓴다. 네. 이렇게까지 높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블로그
요즘은 저희 한참 깃허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유율 높여 나갈 때는 다들 이제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 같은 걸로 블로깅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예상되고, 하우투 비디오, 네. 요즘은 약간 튜토리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우투 비디오도 꼭 찍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그 찾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인스톨하는 법 같은 거 쳐보면 구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해설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 저는 일단 하우투 비디오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로 된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된 것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네요. 확실히 그런 것 마찬가지로 같아요. 코스에서도 온라인 북보다 비디오 코스가 훨씬 더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북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이게 점점 저희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비디오를 더 선호하는 세대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디버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일단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개발할 때 아무래도 약간 책으로 해본 직접 타이핑해 보기 전까지는 뭔가 어떤 학습 효과가 없지만 역시 보면서 좀 따라해 본다라던가 그러면 효과가 확 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하우투 비디오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손으로 작성 튜토리얼. 사실 대부분의 저는 약간 업무 관련된 문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중이 그래도 좀 더 높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낮은 걸, 기대치가 높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온라인 북, 온라인 포럼, 네, 여전히 책이라던가 어떤 포럼, 이런, 뭐, 글쎄요, 개발자 컨퍼런스 자료 이런 것들이 영향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코딩 세션, 라이브 올 레코드, 이제, 사실 저희가 뭔가 스터디 같은 거 녹화를 하면은, 저희 10분콜에서 하는 스터디 같은 거 녹화를 하면 사실 이런 쪽에 해당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네요. 혹시 어떤 저희도 뭔가 책을 써야 되나? 튜토리얼 쓰거나 하우투 비디오를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온라인 크로스 플랫폼 to learn how to code. 네. 저는 사실 코세라랑 edX를 쓴 적이 없고 유데미가 되게 높아졌네요. 오, 유데미. 유대미가 정말 높긴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타겟 광고도 가장 많이 뜨는 게 유대미이기도 해요. 음. 네, 얘기 나온 김에 유데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데미 들어가면은 친구도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저는 한국 로케이라서 이렇게 나오네요. 또 할인한다고 뜨는 거 보니까 네, 우리말 자료도 되게 많이 있군요. 네. 태극기 이렇게 박아놓는 거 저는 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를 처음 배울 때 edX라던가 이런 쪽을 사용했었거든요. 이런 데서 보면은 여러 어떤 조직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버드 X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리눅스 재단 이런 쪽에서 올린 자료들도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학 강의 같은 걸 볼 때 저는 코세라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코세라 쪽에서는 지금 서티피케이트라고 딱 나오네요, 확실히. 어떤 수료증 같은 확실히 거 받고 싶다. 이러면 이제 코세라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교육이라고 이제 평생 교육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대학 같이 이제 무언가 시간표가 짜져 있고 이게 코스가 짜져 있는 거의 중간 이제 형태가 아마 코세라나 에드엑스 같은데 이제 유대미는 그런 것보다는 짧고 이제 간편한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스가 이제 꽤 길고 짜임새 있게 짜여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유대미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런이 있죠. 인프런 그렇죠. 강의도 긴 편이 아니잖아요. 인프런도 너무 있고, 저렴한 뭐, 가격이고. 패스트 네. 캠퍼스라던가. 네. 그래서 점점 짧은 동영상과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은 빠지지 않는 그런 강의가 잘 팔리는 걸 보아하니 네, 앞으로도 약간 미세한 팁 이런 것이 더 유행할 것 같습니다. 음. 좀 전에 저희가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뭐 중국 쪽에서 올라온 강의도 있고, 그다음 보시면 뭐, 볼까요? 뭐,
어디 갔죠? 여기서 쓱 좀 더 내려볼까요? 보면은 분야도 이것저것 있죠. 뭐 존 홉킨스 대학의 GPU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강의를 듣는다니 요즘 학사하기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이트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들 영어겠죠. 뭐 이제 사실 중국어 동영상에다가 자막만 달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experience로 넘어옵니다. experience 보면은, the majority of developers in their early to mid career stage, 그러니까 초기, 중기 커리어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몇 년 동안 코딩을 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나라별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보면은 대부분,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코딩하는 연차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자료 볼 때는 나이대가 되게 다양했잖아요. 보면 60세 이상도 있고 50세도 있고 40세도 있고 표수도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7만 건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코딩 연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높은 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건 아니다. 비교적 어쨌건 약간 최신 산업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이런 걸 보면은. 3040이 이제 30세부터 40세까지가 이 산업의 핵심 인력이라 볼 수 있겠나요? 네, 이런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탑 10 컨트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스택 오버플로우가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국과 미국,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주로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역시 좀 약간 좀 흥미로운 점이라면은 네, 이런 유럽계 말고 인디아도 여기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인도가 무섭긴 하군요. 인도가 앞으로 나중에 가면 저희가 몇 년 더 있다가 이걸 한 번 더 찍게 되면은 그때는 10% 넘어 있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에 어떤 거 튜토리얼 동영상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인도 사람들 많이 떠요. 네. 음악,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브라질도 되게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네요. 브라질, 네, 그러네요. 뭐 뭔가 어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 가진 거는 아니고 다만 어떤 대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브라질과 인디아가 눈에 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브라질은 사실 의외네요. 그리고 이제 Years of Coding Professionally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 이제 이런 코딩 업무를 해본 지 몇 년이 됐으니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어떤 C++ 같은 이제 약간 고인물 언어라고 할까요? C나 C++ 같은 오래된 언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젊은 분들이 많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어떤 그 전체 분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고요. Years of professional coding experience by developer type. 개발자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연차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이것저것 분야가 많네요. 일단 낮은 거부터 볼까, 이런 거는? 역시 학생이 가장 짧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학생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풀스택 부분이, 좀 낮게 나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기술이 좀 트렌디한 걸 많이 고려하시니까, 좀 뭐 작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백엔드, 모바일도 좀 약간 짧은 느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높아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네, 이제 게임 개발 하시는 분들 있고 데브옵스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뭐 이제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사이언티스트, 네, 이렇게 약간 어떤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분들은 좀 길게 나오네요. 디벨로퍼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안에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력이 좀 평균적으로 높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어드민 같은 경우도 13년 정도가 나오고 13년인가요? 이게 퍼센티지인가? 그렇죠? 이게 다 합해서 100% 하기에는 좀 값들이 다 높은 것 많죠. 같죠? 네, 이럴 수 보니까 이제 몇 년 차인 것 같고 확실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물론 통계적인 거라던가 이것저것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일 테니까 연차가 좀 높으신 것 같고 그다음 시스템 어드민이라던가 아니면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력을 요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교육자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네, 보안 전문가, 시큐리티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A라고 부르는 이 포지션도 연차가 좀 높게 나온다.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 어떤 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디자이너가 부분, 생각보다 높네요. 네, 이 디자이너가
아트웍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키텍처 이런 걸까요? 글쎄요. 사실 이게 되게 좀 너무 넓은 용어를 여기다 쓴 것 같은데, 글쎄, 얼핏 떠오르는 건 이제 역시 어떤 UX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겠죠? 저희가 사실 웹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거 논의된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브라우저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웹에서 접근성이라던가 또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디자이너 직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연차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 이게 영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대1로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 네, 편차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아, 네, 익스큐티브니까 이제 어떤 그 이사?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아, 네, 그런 분들 당연히 뭐 높은 연차를 가지고 계시겠죠. 네, 이해합니다. 사실, 근데 개발자가 아닌데, 스테오폴로에서 이사분들이 와가지고 답을 하고 있다? 잘 모르겠군요. 근데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스택 오버플로우에 잘 답변하고 C급인 분 있지 않아요? 글쎄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스테오폴로우 맨날 다들 검색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당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함부로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음, 네, 매니저 직군, 그 다음에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실 저는 기획과 분석 쪽에도 어떤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라서, 네, 역시 어떤 관리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연차가 좀 높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근데 디벨로퍼, 백엔드, 모바일, 풀스택, 프론트 전체적으로 약간 낮게 나오는 거는 좀 의외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네. 벌써 이제 저희 초기 중기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보면 developer roles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few developers consider themselves as a single developer type showing their skill diversity.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제가 얼핏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역할이라던가 이제 특성화 이런 쪽인 거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넘겨 짚은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것만 보고 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디벨로퍼 타입에 대해서 카운트 오브 롤즈랑 올 리스폰스가 있는데 6만 건이면 확실히 좀 전체 응답자들이 대부분 다 이 질문을 넘기지 않고 답을 해주셨다는 얘기고요. 카운트 오브 롤즈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역시 낮은 것부터 봐야겠죠. 스튜던트랑 디벨로퍼,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바일, 풀스택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아카데믹 리서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디벨로퍼,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네요. 보면은, 네, 에버리지 카운트 오브 아더 롤스. 여러 개의 어떤 직무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정도의 느낌인데, 네, 요거만 보니까는, 제 생각에 이게 자료가 괜찮겠지 하고 이걸 눌렀는데, 보니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계를 빨리 바꿔야겠어요. 올 리스폰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전문적으로 무언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DBA나 아니면 다른 디자이너 같은 어쨌든 자기가 일을 같이 겸임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내가 몇 개,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여기 포함된 게 아닐까요? 블록체인이 의외로 응답이 높네요. 음, 이거 설명을 한번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Full stack, backend, frontend, desktop developers continue to account 어쩌고저쩌고. 네, 위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first time this year. 이번에 처음 나온 통계인가 보군요. Almost 9% classify themselves as type developer. 전체적으로 9% 정도가 본인을 개발자로 생각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엄밀한 의미의 개발자 직군 이렇게 포함하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 이쪽에 약간 포커스를 둔 조사였나 봅니다. Developers are wearing multiple hats.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실 여러 개의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저는 딱 이 부분까지만 봤거든요. The major responses that they consider themselves as more than one type of developer.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때는 이제 어떤 회의에 들어가면 DBA이고 어떤 회의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이 탄력성 엔지니어고 어떤 때 어떤 회의에 들어가면은 보안 엔지니어고 이런 식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응답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 직군에 있거나
이제 보안 책임자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직접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회의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백엔드 개발자가 DB까지 같이 만져야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보통 좀 전에 통계로 보면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었으니까는 구조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통합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에듀케이터라던가 그렇죠. 이제 테스팅 디벨로퍼, 그다음에 게임 디벨로퍼 같은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되게 멀티플 롤을 맡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사실 저희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부트캠프라던가 뭐 코딩 아카데미 같은 것들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코딩만 한다기보다는 어떤 소프트 스킬을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맡아야 된다. 이런 거. 사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겠죠. 네. 키 테리토리랑 데모그래픽은 제가 스킵한다고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녹화 때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테크놀로지 부분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볼 거는 이겁니다. Most Popular Technology.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사실 딱 거의 한 개쯤 온 것 같은데 Most Loved, Dreaded and Wanted. 좀 좋아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좀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한 두 건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프로그래밍, 스크립팅, and markup languages 어떤 보면은 퍼센티지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2022년 마켓 동안 자바스크립트 10th year in a row as most commonly used programming.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이제 비중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is a different picture of there those learning to code. 뭐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아까 보면 전문 개발자직과 이제 코딩 입문자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건수로 일단 비교해 보면은 러닝 투 코드가 이제 한 전체 응답의 한 10% 좀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9%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 프로페셔널 디벨로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택 오플로우에서 뭐 검색하고 있으면 전문 개발직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런 투 코드부터 봅시다.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던가 HTML, CSS 이런 이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쪽 언어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파이썬, 자바, SQL 아까 이제 백엔드도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분들이 많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썬 아주 그리고 전통적인 언어들이네요. 전 보기에는. 여전히 아직 현역인 언어들이죠. 계속 표준도 업데이트되고 있고 뭐 브라우저들도 이제 계속 지원 버전 높여나가는 언어들이니까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바, SQL, C++, C 보면은 이 네 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사실 개발 직군 자체가 다 이제 웹 개발이나 이제 브라우저 관련된 업무를 맡는 건 아니니까요. 파이썬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라던가 이런 여러 포지션에 넓게 퍼져 있으니까 높은 게 당연한 것 같고 저는 의외로 이제 C++이 좀 높은 것 같다. C샵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 같다. 네. 다들 맥을 많이 갖고 계신가 봅니다. 네. 맥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4 맥이 있는데 C샵이 왜 이렇게 낮지?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스크립팅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배시 쉘이 있고 PHP, 타입스크립트. 저희 사실 뭐 타입스크립트 코리아던가 이것저것 커뮤니티도 많이 볼 수 있고 주변에 한 분쯤은 타입스크립트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에 비하면 타입스크립트 비중이 좀 낮은 것 같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파워쉘이 어셈블리보다 낫다. 네, 이건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배우려는 게 더 어째서 쌤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은 걸까라는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 러닝 투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입문자분들이니까 분포가 이렇게 좀 약간 신기하구나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프로페셔널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가보면은 네, 요거 보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제 녹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자바스크립트, CMS, HTML, CSS도 요즘 없고요. SQL 뭐 저희 사실 뭐 클래식한 아키텍처든 새로운 아키텍처든 SQL 안 쓰는 곳 사실 거의 없겠죠. 그리고 파이썬도 높게 나오고요. 타입스크립트 비중. 네, 이 정도면 사실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직군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쓰거나 이런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도 npm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말이 되는 부분, 이 정도 돼야지 말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자바나 C샵, 그리고 쉘 네, 스크립팅. C샵이 유의미하게 올라왔나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배시 쉘 스크립팅이 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파워쉘이 좀 낮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워쉘이 모든 플랫폼을 쓸 수 있게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좀 못 따라오는 것 같고. 고하고 코틀린, 그다음 러스트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코틀린 같은 경우는 사실 자바 비중에 비하면은 여전히 좀 아직 오르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어떤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약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좀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프트, 러스트가 네, 러스트가 스위프트보다 높아졌네요. 이제 다들 이제 러스트 하시나, 이제? 저는 사실 고언어 하는 쪽이거든요. 러스트는 잘 모릅니다. 저희, 최근 사야지 하고 있고 아직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러스트 책이긴 합니다. 네, 저희 다음 녹화 때는 또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러스트에 대해서 자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봐야겠네요, 이 통계표는. 네, 그리고 어쨌건 상대적으로 신생 언어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포션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오우, 코볼.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줌 프로 구독을 끊은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녹화 시간 한계상 지금 이제 슬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운터가 지금 12시까지 하면 맞을까요? 아니요,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번 끊고 다음 녹화 때 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 통계 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현님, 그 다음에 정태님 오늘 녹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태님 목소리 못 들은 건 좀 아쉽지만 또 다음번에는 약간 조율을 해서 다들 다 같이 의견을 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스택 오플로우 2022년 개발자 생태계 서베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녹화라고 해야겠네요. 첫 번째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